하면 언론을 통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2만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 수사 피해자는 어린이, 청소년, 중고생, 대학생, 교사, 여군으로 강범위합니다. 28일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17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피해 지원 건수가 69건인데 올해 들어 78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 회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무부서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담당이라는 발언까지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했던 사업을 지우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뒷북 행정에 대해서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계가 많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성범죄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상담기구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창구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이고 뒷북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입니다. 어제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한 번 더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는 법안. 불과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했던 평가입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수석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입을 모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던 법안이 왜 갑자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됐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여당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달라진 상황은 누가 초래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기 자신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폭력적으로 추진한 결과 의료 대란을 초래했고 결국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에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자기 부정, 자기 배신을 거듭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부랴부랴 나선 꼴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됐다. 어제 방청석에 앉아있던 간호사 분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박수도 함성도 없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숨죽여 안도하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아팠고 죄송했습니다. 간호의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돌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통과한 간호법의 의미는 단지 피해 합법화에만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과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길 정부가 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합니다.
물론 여러 직역단체들 입장에 따라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조정을 하고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의 적반하장의 행태가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공직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공직자들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담은 질문에 대해 무조건 가짜뉴스라며 윽박만 지르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공직자는 설명 의무가 있지만 해명할 생각조차 없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이 날이 되어야 할 8.15 광복절을 두동강 내버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자들을 주요 기관장에 앉힌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뇌물수술을 한 것도 영상으로 남아있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무조건 두둔하며 우리 국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하다며 홍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짜뉴스입니까? 바이든 날리면처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윽박지르고 화내면 자신이 했던 행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염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보수 정권은 품위와 품격을 중시하는데 대한민국 보수 정권에서는 경박함과 경솔함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키우지 마십시오. 예, 그럼 이상으로 제12차 정책조정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